1m가 훌쩍 넘는 검은 맘바 한 마리가 작은 짐승을 물었습니다. 짐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검은 맘바의 신경독은 성인 남성을 수십 분 안에 절명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난 뒤 그 짐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뱀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 짐승의 이름은 라텔입니다. 영어로는 허니배저, 학명으로는 멜리보라 카펜시스라고 불립니다. 기네스 세계기록은 한때 이 동물을 지구에서 가장 두려움 없는 동물로 기재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용감하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라텔이 사는 범위는 놀라울 만큼 넓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시작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 아대류까지 열대우림과 반건조 사막, 해발 2600m를 넘는 고산지대 모두를 아우릅니다. 이토록 다양한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종류의 위협에 맞서며 진화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무게는 대개 8kg에서 12kg 사이입니다. 중형견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덩치만으로 이 동물을 판단하면 그것은 곧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표범, 하이에나, 그리고 사자까지도 라텔에게 도리어 쫓겨났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 자신감의 물리적 근거 중 하나가 피부입니다. 라텔의 피부 두께는 6mm에 달한다고 추정되며 이는 일반적인 포유류와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두꺼운 수준입니다. 뱀의 이빨이나 포식자의 발톱이 쉽게 관통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며 무엇보다 이 피부가 신체에 느슨하게 붙어있어 붙잡힌 상태에서도 몸을 비틀어 반격할 수 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먹이 선택에서도 라텔의 두려움 없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쥐나 도마뱀 같은 무해한 먹이도 먹지만 기록된 사냥 목록에는 코브라, 부시바이퍼, 그리고 검은 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은 맘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뱀이자 가장 치명적인 독을 지닌 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텔은 이 뱀을 우연히 마주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적해 사냥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시작됩니다. 검은 맘바의 독은 신경독소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을 마비시켜 질식을 유발합니다. 치료 없이는 물린 뒤 수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텔이 그 독에 물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실제로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가설은 라텔이 신경독에 대한 부분적인 생화학적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라텔의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일반 포유류와 구조적으로 다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신경독소는 이 수용체에 결합해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수용체 형태가 다르면 독소가 충분히 달라붙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한 수용체 변형이 뮌고스나 일부 돼지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해독의 속도에 주목합니다. 라텔의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다른 동물보다 훨씬 빠르게 가동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라텔이 독에 쓰러지는 것은 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이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짧은 구간이고 그 직후간의 해독 반응이 따라잡아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그림이 됩니다. 마치 시간차를 두고 작동하는 방어 체계처럼요. 그러나 두 가설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수용체 변형만으로는 신경독 이외의 세포독성 독소에 대한 내성까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독 효소 가설은 구체적인 정량 데이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독 내성 자체보다 두꺼운 피부와 빠른 반격 전술로 물리는 부위와 독소 주입량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적 설명입니다. 어쩌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뱀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텔은 꿀을 얻기 위해 수만 마리의 벌이 서식하는 야생벌집을 정기적으로 습격합니다.
아프리카 꿀벌의 침은 다른 포유류에게 심각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라텔은 그 한가운데로 파고들어 벌집을 뜯어먹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라텔이 받는 침의 양은 일반 포유류였다면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라텔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라텔의 행동 방식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먹이를 굴로 피신시킨 상황에서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를 막다른 곳에 몰아붙이는 전략이 관찰됩니다. 포식자가 굴 속에서 라텔을 꺼내려 할 때 라텔은 좁은 통로 안에서 몸을 회전시켜 반격하는 방식으로 탈출한다고 전해집니다. 두꺼운 피부는 이 전술의 핵심 조건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표현은 어쩌면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몸이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다면 애초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텔의 행동들은 무모함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가 하나씩 최적화해온 생존 방정식일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역설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피하는 독사를 사냥할 수 있다면 경쟁자 없는 먹이 자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이 건드리지 못하는 벌집을 열 수 있다면 고칼로리 먹이를 단독으로 확보합니다. 라텔의 두려움 없음은 어쩌면 그 모든 자원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진화가 선택한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라텔이 치사량의 신경독에 노출되고도 살아남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용체 변형인지, 초고속 해독인지, 노출 최소화 전략인지 각각의 가설은 일부를 설명하지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빈틈이 바로 과학이 아직 메우지 못한 공간입니다. 어쩌면 이 동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결함인지 아니면 완성된 설계인지, 위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합리성인지, 라텔은 수백만 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사바나에서 독사를 향해 먼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